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5월 14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라스부르 대 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라스부르는 낭트 원정을 승리하며 잔류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강등으로 가는 17위와 승점 3점차 차이를 유지 중인데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따내는 등 분위기가 좋기에 유리한 입장인 건 사실이다. 리그앙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떠오른 디알로는 지난 라운드 원정에서 다시 골을 터뜨리며 리그 18호 골을 기록했는데 소볼과 길버트 등 측면의 지원이 안정적이었다. 이어서 니스는 연승에 성공했다. 그러나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으로 갈 수 있는 팀들과의 승점차가 크게 벌어졌기에 그다지 큰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이다. 최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며 부상자 없이 시즌을 마치는 게 목표다. 모피와 라보르드 등 공격진을 이끈 선수들은 출전하겠지만 보라이미와 바클리 불카 등 로테이션 자원의 출전도 가능하다. 스트라스부르가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기고 확실한 동기부여로 선수들의 집중력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 최근 벨레가르드와 아올루 등 중앙 미드필더진도 볼점유를 잘해주기에 강팀 상대로 밀리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단 단테와 토디보가 버티는 원정팀 수비가 안정적이고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에 저득점 경기가 예상된다. 언더 또는 니스 프렌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스페치아 대 AC 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치아는 연패가 길어지며 강등권으로 추락했다. 그 기간 몬차와 크레모네세 등 반드시 잡아야 했던 상대들에게도 패하는 등 흐름이 좋지 않기에 강등이 유력해지고 있다. 순위 경쟁팀인 베로나의 페이스가 좋다는 점도 부담이다. 때문에 강팀인 밀란 상대로도 수비적인 운영이 아닌 공격의 기여를 올려 승리를 노려야 한다. 부상에서 돌아온 은졸라를 비롯해 기아시와 베르데, 아구데로 등 공격 자원을 모두 투입할 것이다. 이어서 밀란은 지난 라운드에서 라치오를 잡고 다음 시즌 챔프 진출을 위한 사위권과 승점 2점 차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하기 부담인 상황이다. 주중 밀라노 더비에서 인테르에 패하며 챔스 결승 진출이 어려워진 상황이기에 그 경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스페치아 원정에는 오리기와 레비치, 셀레메이커스의 3톱과 더불어 토날리 대신 포베가를 중앙에 내세울 것이다. 체력적 부담과 더불어 다음 일정에 대한 부담도 큰 밀란이지만 혹여 리그에서 4위 안에 들지 못하면 다음 시즌 챔스로 갈 수 없기에 이 경기도 허투루 임할 수 없을 것이다. 스페치아도 뒤가 없는 상황으로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경기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비아레알 대 빌바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아레알은 지난 라운드에서 발렌시아 상대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4위인 소시에다드의 승점 차이를 4점까지 줄일 수 있었기에 아쉬웠던 무승부였다. 그래도 7위와 승점 차이를 넉넉히 유지하고 있기에 유럽 대항전 진출은 충분하다. 지난 경기를 통해 모레노도 돌아왔기에 작숑, 피노와 함께 공격진이 풀핏으로 이 경기의 승리를 노린다. 이어서 빌바오는 최근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이 어려워졌다. 홈에서 베티스 상대로 경기에 나섰는데 선제골을 허용했고 센터백인 비비안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가 있었다. 연승으로 좋았던 흐름이었는데 안탈루시아 지역팀인 세비야와 베티스에 연패한 것이 컸다. 이 경기는 악재가 큰데 부상으로 빠진 마르티네즈와 더불어 비비안이 징계로 빠지기에 중앙 수비를 제대로 구성하기 어렵다. 빌바오는 센터백인 파라데스와 레케 등이 이번 경기에서 중앙 수비를 책임져야 한다. 모레노가 복귀했고 작숑이 절정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비아레알의 공세에 무너질 수 있다. 가르시아와 베스가 등 수비력이 빼어난 볼란치들이 라인을 내리고 나서며 저항할 원정팀 상대로 비아레알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빌바오의 수비적 운영을 보기에 언더 또는 비아레알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도르트문트 대 메넨글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난적 볼프스를 완파했다. 멀티골을 기록한 벨링엄과 아데에미 외에도 알러와 말렌 등의 골이 나오며 6골을 폭발했다. 슈투트와 보움 등
하위권팀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치며 미넨의 승점 1점차 리드를 허용했지만 아직 역전 우승 가능성은 충분하다. 남은 일정도 아우크스와 마인츠 등 강팀들이 아니기에 동기부여가 확실하다. 이어서 글라드바흐는 이번 시즌에도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했다. 불과 3시즌 전 챔스를 나간 것을 비롯해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던 팀이었는데 지금 전력으로는 분데스리가에서도 중위권을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이 경기에는 부상 중인 튀랑을 비롯해 공격수 플레가 징계로 결장한다. 호프만과 헤르만 등이 최전방에 나서 팀을 이끌어야 한다. 글라드바흐는 최근 경기력과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주축 공격수 2명이 모두 결장한다. 원정에서 리그 2위 팀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도르트문트는 아데에미와 말렌 등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운 돌파로 상대의 수비수들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폴렌담 대 스파르타 로테르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폴렌담은 다이렉트 강등은 피했다. 승격팀으로 강등 유력 후보였는데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아도 된다. 단 승강 플레이오프 추락은 가능하기에 남은 일정에서 최대한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16위 팀과 승점 2점 차기에 이번 홈 경기를 패하고 경쟁팀들이 승리하면 순위가 하락할 수 있다. 미라니와 이팅 등 더블 볼란치가 백포와 간격을 유지하는 수비적인 운영으로 상대 침투를 막아내려 할 것이다. 이어서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최근 2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고 트벤테에게 5위 자리를 내줬다. 시즌 종료 이후 있을 플레이오프를 위해 시드 확보가 필요하기에 아쉬운 하락이었다. 그래도 아직 승점 2점 차기에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다. 캄비르와 흐로닝언 등 강등 확정팀들과 나머지 경기를 치러야 하는 등 일정도 좋다. 폴렌담은 떨어지는 원정 경기력과 달리 홈에서는 시즌 내내 착실하게 승점을 따낸 팀이다. 비토와 라우리센 등 시즌 10골 이상을 기록 중인 원정팀 공격진 상대로도 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로테르담이 공격을 주도하겠지만 홈팀의 승점 획득 의지가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 언더 또는 폴렌담 프렌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헤렌벤 대 엑셀시오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렌벤은 지난 라운드에서 네이메언을 잡았다. 원정이었지만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렸고 반 호이동크와 콜라신 등이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연패를 당하며 다소 주춤했지만 컵대회 결승으로 인해 한 주를 쉬며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아직은 시즌 종료 후 있을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승점이 필요하기에 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센터백 오텔레가 징계로 결장하는 점은 아쉽지만 브루마가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이어서 엑셀시오르는 다이렉트 강등은 피했지만 아직 승강 플레이오프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순위 경쟁 중이다. 비테세와 폴렌담, 에먼 등과 치열한 승점 경쟁 중이기에 이 경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골득실에서는 리그 최하위 수준으로 승점 한 점이라도 앞서야 잔류할 수 있다. 엑셀시오르가 홈에서 착실하게 승점을 따낸 팀이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연속 경기 무득점에 그치고 있다. 단순히 동기부여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긴 어려울 수 있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